안녕하세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19학번 정지인, 19학번 황선혜, 17학번 이은재, 19학번 엄소진, 19학번 서지혜, 19학번 김다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정의, 목적, 역사, 채택 기술, 현재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전망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서 소개드린 발표자 순서대로입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FDS는 Fraud, 사기, Detection, 탐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또는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FDS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자금융이 일어날 때 단말기의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평소와는 다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차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FDS를 이용하여 많은 금융사기를 잡아내고 차단해 줍니다. FDS의 목적에 대해 발표할 황선혜입니다. 먼저 FDS가 생겨나게 된 계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 결제를 서비스하는 페이팔은 2001년에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해커가 페이팔 여러 계정에서 소액을 리치해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FBI가 이 사건을 담당해 범인을 잡고자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팔은 스스로 보안을 구축해 나가야겠다는 목적으로 FDS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이로 인해 FDS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FDS를 들여온 목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과거 국내는 강력한 보안을 바탕으로 거래 시점부터의 사고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금융기관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해커의 침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실시간 경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PC의 백신, 방화벽,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측면의 보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대부분 보안이 이루어지는 위치는 거래가 시작되는 사용자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조치는 보안상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대부분 이용자에게 돌리거나 문제 발생 시의 입증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FDS는 이용자 측면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보단 제공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의 보호 조치입니다. 거래 이후 서버단에서 보안 절차에 집중해 진행된다는 것도 기존의 FDS와 다른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장 규모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고 감식 모니터링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도 규제 완화 및 간편 결제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금융 환경이 변화했고 그로 인해 FDS가 부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DS의 역사에 대해 발표할 17학번 이은재입니다. FDS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에 따라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FDS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는 2000년대 초 신용카드사에 처음 도입됩니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금융거래가 있기 이전 금융사고에 대한 문제는 카드의 도용에서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해킹, 스미싱 문제 등 이상금융 거래 유형 증가와 함께 은행 및 증권사의 FDS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와 동시에 법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2013년 7월 금융위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발표까지 금융당국의 법률 제정을 통해 해킹에 대한 책임을 은행사들이 지게 되었고 이는 은행사들이 FD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들이 논의된 법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제9조 1항을 보시면 해킹,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13년 10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많은 은행사들이 FDS를 도입하였고 유안타증권과 신한은행이 이를 잘 성취한 은행으로 평가됩니다. 유안타증권은 2013년 상반기 제정된 법률에 앞서 FDS를 도입하여 전자금융 사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영하는 2년 동안 실제로 94회의 금융사고 탐지와 약 1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회원이 직접 설정한 결제 기준에 맞춰 해외 부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셀프 FDS를 만들어 사용 국가, 시간, 거래 유형 등을 설정 후 다른 결제가 일어날 시 자동으로 승인 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출입국 정보 신청 및 활용 등을 수집해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FDS의 채택 기술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엄소진입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최근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로 채택되는 기술이라 합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 학습 모델을 말하는데요. 이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노드들이, 즉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중치, 즉 선이 있는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모델은 이런 가중치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2월에 딥러닝 기술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딥러닝 기반 FDS는 비정상적 금융 거래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여러 패턴을 기억해뒀다가 이상 징후를 탐지할 경우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턴을 축적해 나가면서 잘못 탐지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조직화 맵입니다. 자기조직화 맵은 되뇌피질의 시각피질을 모델화한 인공신경망의 일종입니다. 비교사 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 방법의 하나이며 차원을 줄여서 가시화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인공지능망의 일종인 자기조직화 맵은 자율학습의 방법으로 훈련이 되며 저차원의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 지도는 입력 공간에서 주어진 훈련 샘플에 대한 이산적인 표현을 나타내며 입력 공간에 대한 위상 속성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SOM은 고차원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해서 보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어진 샘플 그룹에 대해 그룹 분류 규칙을 찾아내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문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식별 또는 주제별 문서 분류와 같은 텍스트 범주화, 연소 기간의 고장, 보안 결함 또는 지진과 같은 드물지만 중요한 사건을 탐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 또는 수치 예측 문제에 사용될 수 있고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적합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모델을 찾기 위해 커널과 모델 파라미터의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해야 하고 훈련이 느릴 수 있으며 특히
입력 데이터 셋이 아주 많은 특징이나 예시를 갖는 경우가 느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DS 현 상황에 대해 발표할 서지혜입니다.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 및 텔레뱅킹을 대상으로 한 이상전자 금융사고 발생이 높아지면서 이를 사전에 적발하는 FDS 구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FDS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융보안원에서는 2016년 금융 IT 보안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서 FDS 구축 확산과 위협정보 공유 확대가 중요 이슈의 하나라고 발표하여 FDS와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지원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기준 은행 20개사와 증권회사 26개사가 FDS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9일 모바일 결제 서비스 토스 관련 부정결제 사고에 이어 카카오뱅크에서도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정결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FDS를 운용하지만 연이은 부정결제 사고들로 FDS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FDS가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 평균 사고 예방률 95.4% 수준으로 나타나 이상금융 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의 거래량 증가, 간편 결제 수단의 다양화, 사이버 금융 사기의 지능화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사기 거래 탐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방식은 머신러닝 기반의 FDS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분석하기 어려운 패턴을 식별하고 누적된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FDS의 고도화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FDS를 활용함으로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의 자동화, 정확도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실행되는 머신러닝 기반 FDS는 교보생명의 KFDS입니다. KFDS는 AI가 스스로 보험 사기 특징을 선택하고 학습한 뒤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찾아내 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 사기 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머신러닝 기반 FDS가 당장 모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정확도 향상을 위해 FDS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FDS의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할 김다빈입니다. FDS는 밀수 범위 여행 패턴 파악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는 밀수, 상품 가격 허위 신고, 기업들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위 신고, 원산지 세탁 그리고 불법 이민 등을 대응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기금속, 마약, 모조품, 불법 의약품 등으로 적발된 적 있는 여행자를 우범자로 지정하여 그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기관에서는 금괴, 마약 등 밀수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비트나인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아젠스 그래프를 도입했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FDS는 핀테크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밀수범에 대한 정보를 대용량 데이터 중에서 찾으려면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연관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C기관의 인력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우범자의 동선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DS의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향후 핀테크 현상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거래 형태의 간편결제 거래, 즉 가맹점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인터넷 거래, 모바일 거래 등 확산됨에 따라 카드 결제 등의 부정사용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거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금융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이나 사기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와 유관 기관들은 FDS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조 기술이 고도화하면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위조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비대면 인증을 통과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웹상에 돌아다니는 비밀번호 도용은 물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서도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다. 소비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서 향후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누가 더 쉽게 해서 누가 더 안전하게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면진 금융보안원 보안기술연구팀장은 간편결제의 보안 인증 기술은 사용자 단말 구간에만 집중돼 있어 정교한 악성 코드에는 취약하다며 향후 간편결제에 특화된 보안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상 금융거래 탐지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석 교수는 기존 금융권도 비대면 거래 시 통신사 본인 확인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그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고가 발생한다며 다소 불편함은 있더라도 추가 인증 시스템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DS를 도입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DS를 도입한 회사들은 정상, 비정상 정보의 불균형, 대용량 정보의 축소, 실시간 탐지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온라인 금융상 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이나 사기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와 유관 기관들은 FDS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